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일주일 만에 또 뵙는군요. 자, 요즘 뭐 코로나가 또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겸손하게 배우고 행동하는 사업이다 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아메이 사업에서 겸손이라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인사 잘하고 나를 낮추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겠지만은, 제가 이 배운 아메이 겸손은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 내가 지식을 쌓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야말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폰서를 믿고 따르는 거고, 스폰서가 본보이고 스폰서가 또 이렇게 멘토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었을 때 거기서 영향을 크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배워야 돼요. 특히 제품 같은 거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그 쌓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 사업의 아주 실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사업을 보면은, 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팅에 빠지지 말라고 하니까 미팅에 참석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참석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결과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미팅에 참석한다는 것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가 오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든 게 내가 여기서 결과를 내야만이 내 거가 되고, 또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내 파트너들이 이 사업 되는 사업이네, 또 이 스폰서들이 성장하면서 인정과 보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난 미팅에만 참석하고 직장생활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요, 직장에서도 잘리지만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자영사업은 수입이 안 돼요. 결과가 안 나면 나도 힘이 빠지고요. 해보셨잖아요. 힘이 들더라도 결과가 나면 재밌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뭘까요? 돈이 되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트워크 커지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증가될 것이죠. 증가되면 너무 신나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스스로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데, 변은 이글 쓰는 고개를 숙인다고 하듯이 아메이 사업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은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열정적으로 비전 딱 보게 되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여지고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오래 못 가요. 그런 분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제대로 배우고, 이 교육이 끝나면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사업을 키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소비자를 만나고 또 여러분 파트너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요, 지금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결과가 바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경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면은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강대국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스타일은 뭐예요? 니네들 말 안 들으면 나 금융 제재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중국도 대국인데 자존심 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계속 좀 그 나라의 어떤 이 최고 통치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하자. 이것이 세계 인류 평화를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지도자의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함께 설득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만일에 그래도 이제 안 된다면 내 힘으로 그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재를 바란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너무했구나, 저런 제의를 했어서 내가 따라줬을 건데
같이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어떤 제재를 한데도 달게 받고 그걸 수용하게 되는데 그런 걸 그냥 심의로 대결하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상당히 인명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엄청나게 물질적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국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감성을 전달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갑자기 정책 얘기 같지만 전 사람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사게 되면은 이 세상을 다 얻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사게 되면 이 세상을 다 얻는 건데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내 곁을 떠나가는 건데 내 소비자가 안 되고 내 사업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데, 자, 기존 사회 경험 지식,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쌓아놓은 경험과 지식, 여러분들이 그 직책에서 얻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어느 직장에서 어느 직책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회 경험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메사업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은 아멘입니다. 그 사람은요 3%만큼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식을 거부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분 이해가 돼 조금은 감이 드실 거예요. 아멘은 아멘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식적으로 풀어가서 되는 답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교과서 나오는 책도 아니고 CD에서 나오는 책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로지 스폰서고 온라인이고 성공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 키워나가는 비즈니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 사업을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은행에 있으면서 이제 지점장을 목전에 두고 이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또 사회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고객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실적을 냈는데 내가 이 사업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 우리 성공한 스폰서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경험을 제로 베이스에 놓으십시오. 암의 3%부터 마인드를 다시 갖추십시오.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되고 수석되고 더블 정도 되고 여러분들 암의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다음에 그때 사장님의 사회적인 그 좋은 경험과 지식을 그때 그룹을 키워나갈 때 합류시키십시오. 그럼 사장님은 더 큰 리더가 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 당시엔 빨리 와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얘기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업을 3% 철저하게 배워가면서 겸손 자세를 배워가면서 스폰서 말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존중하면서 제가 시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닦일 때는 기본을 단단히 만들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이아이 팀은 운동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챔피언이 되려면 그냥 대강 막 그냥 심의로 대결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심의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프로가 됐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진밀 안 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은 뭘까요? 바로 기본기를 닦는 거예요. 3%, 6%, 9%는 바로 기본기를 닦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물론 3%, 10% 갈 수 있고 12% SP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3%를 1년 하고 6%를 한 2년 한 사람들은 지금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탄탄한 그룹으로 키워나가는 사람 많아도 3%도 12%, 12%, 15%, 15% SP 가가지고 한 사람들은 지금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십시오. 노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암에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기를 닦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더 빠른 것을 얻으면서 키워나갈 수 있겠죠. 뛰어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을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는 암의 방식대로 철저히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전달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둘, 암에는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세일이 아니다. 세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세일은 판매한다는 얘기,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판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매 잘하는 사람 같으면요, 영업의 베테랑들이 이 사업에 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27년 전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렵게 비전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MBS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싱킹 빅그룹은 아주 태동하기 전에 타그룹에 가서 저희가 공부를 몰래 하고 그랬었어요. 그 타그룹 리더 그랬습니다. 그분이 에머럴드였었습니다. 에머럴드가 강사였었어요. 저희는 타그룹 리더죠. 그래서 그때 꿈목록도 작성하라 막 했을 때 아주 유치한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야, 유치하게 무슨 꿈목록을 작성해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33인이 ABO들이 거기서 그 교육을 듣고 있었습니다. 33인의 ABO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싱킹 빅그룹에서도 한 7, 8명 됐고 어느 그룹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행남사예요. 행남사. 여러분들 행남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만드는 회사 있죠. 그림 만드는 회사. 한국도자기하고 행남사가 쌍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행남사의 영업본부장, 영업부장, 뭐 이사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들어가서 6명이 들어온 거예요. 한꺼번에. 비전 보고. 그 엠베스 들으면서 애프터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프터를 하는데 나는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6개월이야. 저는 초보자가 거기 딱 가가지고 그 얘기 딱 들어보니까 암에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돼야 되는구나. 뭐 1년 만에 뭘 가겠다 뭐 이제 외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전 못하겠더라고 나는요. 그래서 제가 난 못하겠네.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나한테 암을 알려준 스폰서가 있는데 스폰서한테는 얘기를 하고 내가 그만둬야 됐다는 생각을 듣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고 스폰서를 만났습니다. 야, 엠베스 갔더니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가겠다 외치는데, 그것도 영업의 베테랑들이 나와서 외치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내가 압도돼가지고 야, 나는 이거 못할 거 같아서 내가 이제 나는 금융상품 팔아봤어도 볼펜 한 자를 팔아본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만에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형님이 다이아몬드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제가 이런 얘기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저를 어떻게든 사업시키려고 위로 내지는 용기를 주려고 하는 얘기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폰서 날 위로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그만둘까봐. 어렵게 리크루팅을 1년 만에 리크루팅하고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스피치 하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27년 전에는 그 얘기 잊어먹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6개월이 지나고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했더니 진짜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만두더라고. 세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테일과 세일은 다릅니다. 리테일은 전달 개념입니다.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겸손이라 그랬죠? 겸손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써보고 그 경험을 한 분 한테 정확하게 내 경험을 나누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치약 하나 전달하더라도 치약을 정확히 공부해서 내가 쓴 경험을 나누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까지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감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치약을 하나 써보고 내가 설명드린 대로 써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좋으니까 또 친구한테 전달하고, 하나를 정확히 알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돼가지고 40단계, 50단계, 500단계까지 내려가는데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PV로 딱 연결이 돼가지고 14일 날 되면 보너스 톡톡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그룹에서 이렇게 알려졌던
이 고객들이 몇 단계에서 제가 제품을 쓰는지 전 전혀 모릅니다. 지금 2만 명 가까운 소비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뭘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4일 되면 보너스 탁 계산되고 성취보고서 보면 매출액이 매달 어떻게 뜨는지 몇 명이 신규로 들어가고 몇 명이 사직서를 썼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거 딱 보면 저희 그룹의 흐름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야이 여러분들 40여 분은 저희 그룹 매출액의 5%가 될까 말까 그래요. 여러분들 5% 여러분 매출을 놓고 여러분들 지극정성으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알아서 다 독립적으로 그룹을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고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땀을 흘렸을 때 그런 노고가 자자손손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힘을 되는 거죠.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해라. 사업답게 행동을 하자. 사업다운 사고를 가져라. 어쩌면 사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향을 내는 야생화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사는 뭘까요? 1년생 꽃 판매하고 똑같은 거야. 단연생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한 사무실에서 장미 한 송이 폈다가 사라지는 그거 다른 거예요. 다름이 없죠. 야생화는 어떨까요? 매년 핍니다. 겨울이 이런 오늘도 눈이 왔지 눈비 맞아가면서 계속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향을 피고 1년상은 향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자연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1년상 향이 없습니다. 벌나비도 아무리 예쁜 꽃도 벌나비 찾아오진 않습니다. 근데요 야제스핀 민들레 같은 경우는 사람은 진이겨도 피고 여기서 딱 꺾고 나면 돌아서면 또 여기서 꽃이 펴요. 저희 잔디 밭에 그렇게 깨끗이 정리하는데도요 돌아서면은 여기서 꽃이 펴요. 그 진짜 그래서 이 민들레가 어마어마한 번식력 키운 건데 제가 안 뽑지 않으면 아마 민들레 밭이 될 거예요. 그 홀씨가만 날아가면 수백 개 그냥 번지거든요. 정말에 여기서 하나 딱 꺾어 노란 꽃이 딱 꺾어 향도 있어. 그걸 가려고 하면 저 뒤에서 또 노란 게 딱 보여요. 그걸 꺾고 나면 또 돌아서면 노란 게 또 보여요. 와, 이런 생명력이 있어요. 종족 보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야생화는 향이 있어요. 누가 짓밟아도 절대 그대로 꺾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단지 돌리고 우리가 많은 거절을 당하는 것은 야생화와 비슷한 정말 그런 기질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죠. 정말 진짜 강한 힘을 강한 리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질을 키워나가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모든 사업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열정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끈기 저게 끈기가 아니라 뿌리 근자를 썼는데 끈기입니다. 저게 끈기. 끈기가 이제 뿌리 근자를 이제 쓰는 건데 난 처음 보는데 저건. 전 끈기라는 건 원래 한자는 없어요. 근데 뿌리 근자가 맞긴 맞아요. 근간 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김성훈 사장이 지금 저 치면서 조금 한자를 잘못 넣은 것 같은데. 그냥 한글로 그냥 끈기예요. 저거는 다른 한자가 필요한데 저 끈기는 한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기술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데 아메이 비즈니스만큼은요. 단지 자금 투자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필요해요. 기술 투자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업은요.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 정도를 세컨 비즈니스로 최선을 다할 각오로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2년 도 3년 걸릴 수 있겠죠. 저는 정확하게 부업비로 2년 하고요. 2년 만에 에머럴 되고 2년 4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럼 아무리 오래 걸렸는데도 5년 충분합니다.
그럼 2029년대 MA 70주년에 가는 것은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거의 7년 남지 않았습니까? 대구도 남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부터 그냥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런 부분이. 시간 투자하십시오. 열심히 미팅을 통해 배우고요. 그다음 제품 같은 거 배우고 또 내가 시간 나는 데도 소비자들 만나고 응원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발이 떼어지질 않아요. 우리 사업은요 그냥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보니까 실수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서 생각해도 충분해요. 이 사업은. 근데 생각만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플리스트 베스트 복잡해 안 가르쳐줍니다. 명단 작성해서 거기서 계속 내가 우리 A스텝에서 배운 대로 그 명단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 추려가지고 하루에 5명씩 계속 전화하고 가능성 있으면 만나고 그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 인간관계 하고 거기서 또 사업을 할 만한 사람 나오면 또 만나서 또 제품 자료 전달하고 설명하고 인간관계 하고 또 그 사람이 노하면 또 관계하면서 또 내 마음을 전달하고 왜?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회사에 충성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어떤 얘기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계속 만나가지고 우리 사업을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가치를 얘기했을 때 그분도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받지 못하고 진급에 누락되거나 뭔가 상사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를 책임지지 못한 생각은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은장을 하는 날이 왔을 때 그때 나하고 인간관계 하면서 다가왔었을 때 사업을 또 얘기해요. 또 얘기 듣는 거예요. 내가 변한 모습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때 와닿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경사님 가족들한테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가 이 제품도 알려주고 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를 유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왜? 찬준이한테 넘겨줄 각오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투자도 그렇고요. 모든 게 여러분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해가지고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성과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안 좋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장기예요. 뭐든지. 아메도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고요. 투자도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식도 장기적으로 놓고 이 사업을 매일매일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를 나를 키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시는 일 하셔가면서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이 사업을 하고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전업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세컨 잡으로 하는데 내가 퍼스트 잡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 오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정 투자입니다. 자, 열정 투자. FC에 가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간절함에서 나오고 내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꿈과 목표가 있었을 때 그리고 간절함이 있을 때 열정은 비례해요.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그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배워야 된다고. 배운 다음에 뭘까요? 정말 스폰서와 계속 시스템에 따르는 시스템에 충성하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야 여기서 큰 리더가 성장해요. 이게 완전 다르죠. 다른 사업하고는. 다른 사람은 돈 투자해야 되고 자금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투자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조건을 갖춰야 되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투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누차 어차피 사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죠.
여러분 자동차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있어도 아니죠. 자본금 얼마 필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멘토십을 배우고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거는 이 사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고 얘기한 부분을 그게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젊건 나이 드셨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꿈이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제가 가식적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60년 전부터 얘기했건만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굳이 내가 이마트 가서 꼭 그 제품을 꼭 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기 오기까지 그렇게 쉽게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들 스폰서로부터 이 얘기 전달받고 바로 사인하고 그 이튿날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저도 1년이 걸렸는데요.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상식을 거부하는 빈스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내가 와닿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와닿게 하려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10억을 투자한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와서 죽기 살기 사업을 합니다. 왜? 내가 1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10억을 날리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게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게.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을 계속 2년, 3년을 이런 미팅에서 합류하면서 배워나가게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보상을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내가 가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 리더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이 세상은 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만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못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제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품 써야만 다른 기업도 더 살아나는 거고요. 근데 누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업을 하면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김기선 사장님 강의 듣고 있는데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예. 똑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배우니까. 자, 여러분 열정을 시키지 마십시오. 열정을 시키지 않는 방법은 이런 미팅에서 계속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만 내가 안 들어도요, 내 자신 파스가 떨어집니다. 열정이 떨어집니다. 저 같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했는데 한 달 동안 이 미팅에 참석 안 해죠. 저도 파스가 떨어집니다. 이 미팅에 모처럼 나오면 저도 어색합니다. 저희 하이핀들도 계속 어떤 미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책임감도 있고 내 그룹이기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빠지면요, 예를 들어서 OSR 빠졌다, 뭔 일 있어, 가기 어렵습니다. 세미나 리더 미팅에 내가 빠졌다, 가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내가 그렇게 힘든 것을 왜 내가 안 해? 2배로 겪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더 그룹이 성장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가 그 부담을 안고 내가 더 힘든다, 그 일을 내가 왜 할까요? 그걸 아는 거죠, 저는. 그때 푸십시오. 그건 뭐냐, 여러분들 미팅 있을 때마다 듣고
미팅 있을 때 스폰서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소비자 만나고 또 배운 대로 소비자단 지극정성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러다 보면 정말 차곡차곡 소비자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나면서 여러분 매출이 증가되고 수입이 증가되고 여행도 이제 내가 올해 되는데 어디 갈 수 있다고 딱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과거부터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오지 못한 부분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죽을 때 내가 가난하게 죽는다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죽을 때 내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철저하게 100%내 잘못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스티브 예거라는 분이 있어요. 스티브 예거는 덱스터 예거의 삼형제가 있는데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분은 국제사업을 전담합니다. 아메 사업을 거의 이분이 전담합니다. 이분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덱스터 예거는 자녀들 학교를 안 보내요. 학교 가서 뭐 선생님들도 가르치지 않고요. 덱스터 예거 그룹에는 교수 출신들도 크라운 앰버서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 있어요.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이 파트너들, 스폰서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맡겨요. 통신에서 배우게 하고 세미나에서 배우게 하고 리더 미팅에서 배우고 그걸 배우게 합니다. 저는 이 스티브 예거를 몇 번 만났거든요. 자주 식사도 하고 예전엔. 요즘은 이제 국제사업을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안 만나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주 만난 분이에요. 한국에서 와도 우리는 항상 탑리더랑 같이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분을 보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감각 대단합니다. 마인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학도 안 나온 분이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고 저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지 성공자들한테 계속 듣고 배웠고 또 아버지로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봤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내가 봐도 우리가 듣고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진짜 사는 지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멘토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달을 수 있고 못 깨달을 수 있는데 멘토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덜 들어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바로 받아들 수 있기 때문에 멘토를 통해서 내가 이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분이 강조했는데 그걸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끈기 투자입니다. 자, 천재도 몽당영필보다는 못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이제 썼는데 천재도 몽당영필하는 못 당한다. 메모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끈기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당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엄청난 인력을 손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 실패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전쟁 얘기하니까 제가 베트남 하면은 요즘은 베트남이라 하지 않고 베트남 하면은 위에 보면 이제 하노이가 있고 밑에는 이제 호찌민이 있잖아요. 호찌민 시가 있잖아요. 저는 호찌민 시, 하노이 시를 한 3년을 다녔어요. 국제사업하느라고요. 거기는 밤 10시에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우리보다 시간이 2시간 정도 늦기 때문에 거기 밤 12시면 거기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만나기로 약속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12시에 이제 공항에 내려 가야 되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제가 있어요. 진짜 황당하죠. 내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어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부산 가면서 거절당한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그럽니까? 베트남을 5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사람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수없이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가면서 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호찌민이라는 분이 이제 지도자잖아요. 베트남의 훌륭한 지도자인데 물어봤어요. 그 베트남 사람한테 왜 옛날에는 월맹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왜 호찌민이라는 시 이름을 그 지도자 이름을 붙였냐 했더니, 호찌민이라는 분이 베트남에서 아주 그냥 존경받는 리더예요. 예. 꼭 할아버지처럼 시골 노인네처럼 생겼는데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과 전쟁을 막 일어났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했는데도 베트남 사람들은 키가 작고 호로리 하니까 그냥 땅굴을 파가지고 그냥 그 수십 미를 그렇게 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글에서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네들 많이 게릴라 작전을 쓴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호찌민이 젊은 리더 10,000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조국은 지금 이렇게 전쟁에 처해 있다.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싸움할 게 아니라 국비로 내가 여러분 유학을 보낼 테니 우리 적국인 미국에 가서 70%가 미국 가고 나머지 영국 이런 데 가가지고 30을 이렇게 유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적국에 가서라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자존심 상하더라도 공부를 철저히 하라. 그래서 부탁이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조국으로 해서 여러분들 헌신해달라. 대부분 인도고 어디고 세계 각국의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미국에 공부해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자유를 보장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웬만큼 박사동 되면 거기서 그냥 바로 심의권 바로 나와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 나와도 그렇게 대우가 아주 잘해주거든요. 안 가요. 고국에 가봐야 힘들잖아요. 못 살고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미국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호찌민이 약속한 대로 다 짐을 싸들고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선진국의 문물을 배워가지고 베트남 와가지고 지금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헌신적으로 일어나는 계층들이 그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총리 그런 사람 다 그 당시에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젊은 층들이 주로 70%가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한 이유가 그 한 사람 지도자가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죽을 게 아니라 선진에서 배워서 조국을 해서 여러분들 봉사를 해달라. 조국을 해서 여러분들 정말 헌신해달라. 그 사람들 공부하고 와가지고 오늘날 베트남을 경제 대국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좀 우리 사업하고 좀 별개 얘기 같지만 우리도 리더입니다. 이런 정말 훌륭한 정신, 훌륭한 자세, 그렇죠?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끈기 투자는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 중 가장 우연히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건 없다 그랬어요. 꾸준히 노력하면서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자를 키워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탄탄한 골을 만들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메모하고 또 꾸준히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흔들림 없이 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많이 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3년을 보통 신입사원들 3년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시키거든요. 거의 웬만한 직장 같은 데는. 근데 아메에서 하면 어떨까요? 3년 정도 우리가 진짜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의 기반을 닦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서
완숙하게 터득하게 되면은 아마 리더로서 충분히 성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암에 5년 했다면 그렇게 오래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업 얼마나 했어요? 5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했어요? 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직장은 얼마나 다녔어요? 그러면 10년밖에 안 다녔어요. 10년 다녔다면 직장 다닌 게 아니에요. 보통 20년 정도 다녀야 직장 다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암에서 5년 정도 했다면요, 그렇게 오래 해, 그래요. 근데 직장 생활 10년 했다 하면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차이가 뭘까요? 예. 근데 20년 저도 직장 생활 했지만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좋은 직장에 정말 남들이 보면 굉장히 그 평판이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좋은 직장을 다녀서 제가 만족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었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받고 했던 그런 선배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내 미래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보장도 없어요. 50세까지 보장되는 직장도 없어요.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냉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달을 내다보면 직장생활을 하고 1년을 내다보면 농사를 지으라 그랬어요. 10년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키우라 그랬고, 평생을 내다본다면 사람을 키우라 그랬거든요. 큰 나무 밑에는 묘목이 못 자랍니다. 죽어요. 햇빛을 못 받아 죽습니다. 근데 큰 사람 밑에는 반드시 사람이 큽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그룹의 좋은 리더들하고 이 사업 함께 나가십시오. 자, 암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테스트를 받습니다. 뭔 테스트를 받을까요? 열정 테스트하고 끈기 테스트를 받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끈기 있게 이 사업을, 내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 하더라도 3년, 5년을 진짜 아무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테스트는 아마 보이지 않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전 중간에 그만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3년 투자했던 1년 투자했던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이지가 돼요. 오이지도 아니에요. 그냥 썩어버려요. 저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를 내가 딱 그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트렌드는 모든 게 진짜 확실하고 한다면은요, 제가 한번 딱 결정한 부분은 절대 저는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목표를 세우고 안 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하시겠죠? 그게 뭐냐? 시간 투자는 기본이지만 열정, 끈기, 집념, 의지, 이건 누구도 아마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이런 게 없었다면 저는 가난한 청년 시절부터 제가 여기까지 아마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 그 나이에 전 더 나쁜 조건에 이 사업을 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길습니다. 지금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배우고 이 시스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사인을 보내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얼중얼 해봐야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사인을 보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간단한 얘기가 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 내 마음속에 어딘가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1% 있다면 그 1%가 싹을 틔웁니다. 그냥 썩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1%도 싹이 트지 않게끔 하십시오. 아세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열정적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결과는 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세상이 다 공평한 겁니다. 이것만큼은 공평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FC가 되는데 왜 여러분들 안 됩니까? 40대 이삽을 시작하자 FC가 되는데 여러분들 왜 20대 30대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내가 어디 거절당해서 누가 뭐 나 뺨을 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로 차가지고 내가 다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치면 어때요? 난 그냥 발로 차시면 좋겠어요. 왜? 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발로 차가면서 내가 크라운 앰버서 됐다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맞아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맞아보겠어요? 나이 60에 맞는 것보다는 30대 한번 맞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는 못하지 한 대까지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끝내겠습니다. 학교와 기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실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아니죠? 학생이 아니죠? 우린 기업의 오너입니다.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배운 걸 가지고 많은 스폰서와 훈련을 통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결과를 내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대상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이 아니고 우리는 기업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이 학교고 2번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1보다 2가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1보다 학교보다 기업이 비즈니스 오너가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1번은 훈련을 주입 반복이에요. 훈련은 주입시키고 반복시키는 거예요. 기업의 오너들은 모든 것을 훈련을 통해서 주입시키고 반복시키면서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학교는 그냥 지식만 전달하면 끝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교수들이 강의를 많이 하겠지만 물론 학문적으로 많은 이론적인 강의는 필요하지만 그분들은 결과를 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업에서 회장님이나 그렇게 훈련 성공하신 분들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요. 그분들이 훨씬 더 명예 박사학위를 높이 평가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에서는. 왜? 그걸 다 배워서 배운 걸 가지고 실천에 옮겨서 과정을 많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결과를 내서 기업을 성장시킨 그런 분들. 우리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그죠? 우리는 2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합니까? 1번도 훌륭하지만 저는 2번이 훨씬 더 훌륭하고 1번 얘기보다 2번에서 성공한 사람은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미 멘토가 아미 성공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훈련은 본능을 극복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게 그죠? 데모하는 것도 훈련이고 시스템 통해서 공부시키는 거 훈련이고 스폰서하고 이게 늦게까지 미팅하는 것도 훈련이고 여러분 15분에서 20분 강의를 해야 이게 좀 온라인 교육이 다 효과가 있는 건데 1시간씩 이렇게 리더들이기 때문에 1시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셨다면 20분이면 딱 좋게요. 그러나 우리 리더분들은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은 본능을 극복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본능은 뭘까요? 본능은 내가 빨리 끝나고 놀고 싶은 거고 좀 쉬고 싶은 거고 나는 잘 어디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업하는 거는 그냥 행복해 그냥 매일 차 한잔 마시면 놀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본능을 극복하는 행위를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네. 이해 다 되십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뭔 얘기 못 알아듣는다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러분들 정말 멘탈
정신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쉽게 살려는 저 밑바닥의 본능을 누르고 자신을 통제하고 훈련한 사람만이 행복과 성공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신에게 명령을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령을 평생 들을 수밖에 없다. 오늘 내가 너는 이 미팅에 나와야 돼 하는 것을 스스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데, 이런 명령을 내가 스스로 내리지 못한다면 남의 직장에서 평생 남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고, 남이 그만두라면 그만두면서 결국은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니체가 한 얘기예요. 스폰서 파트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뭐냐? 바로 지독한 훈련이다. 여러분, 저한테 뭐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바로 아주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본능을 극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스폰서의 본연의 자세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폰서이면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정말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계속. 이건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예전보다 실력이 뒤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본능을 극복하면서 기본기를 닦아나가면서 훈련해 가는 것들은 기본기 없이 테니스 치는 사람보다는 맨 처음에 실력이 떨어지고 힘이 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기를 철저히 닦아간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로가 될수록 절대 지질 않습니다. 우리 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발전은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콘돔식이라는 건 뭐냐면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계단식의 콘돔식이라는 거예요. 콘돔식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SP에서 GP 갈 때 어렵고 GP에서 PT 갈 때 어렵고 PT에서 사파에 갈 때 또 그 단계적으로 내가 쌓아야 할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피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사업가가 미팅에 필요한 이유, 그냥 간단히 얘기해 끝나겠습니다. 예, 미팅에 필요한 이유. 자, 첫 번째는 파스터 유지예요. 이런 미팅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파스터를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파스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미팅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 향상이야. 여기서 오늘도 우리 김하수 사장과 박정 사장이 또 본인들이 느끼는 거 좋은 노하우를 여러분들 가르쳐 주자. 이런 지식을 전달해 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그 공부하고 그 공부를 가지고 또 이런 파트너들한테 나누고 지식 향상입니다. 세 번째, 여기 오셔서 많은 정보를 또 그룹의 정보를 리더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죠.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스폰서는 여러분들 그룹의 통제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많은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팀워크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그룹을 더 큰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글지글 끓여야 되는 거예요. 이 미팅이. 여러분들 정말 40여 명이지만 이 40여 명이 400명 이상으로의 그룹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말이죠. 서로 동기부여 주고.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가 사롭게 어렵게 리크루트 하신 분이 여기 딱 와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광로처럼 끌어오르는 그 열정을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저런 열정이 생기겠구나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큰 열정을 받고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왔는데 여러분들 싸늘하게 쉬고 있거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팍팍 떨어지는 상태에서 만약 팀이 그렇게 돼 있다면 어때요? 그분은 여기서 그냥 식어버립니다. 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 여러분들 좋은 팀이 돼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좋은 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파트너에게만 동기부여 주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인 여러분 스폰서한테도 정말 함께하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스폰서가 최고입니다. 우리 스폰서 화이팅! 이런 얘기를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쓰십시오. 제가 어제 프로를
이제 한 12시 정도 돼가지고 어느 또 산호라면은 표를 딱 봤는데 충청남도 제천이에요. 충청북도 제천인데 103세 먹은 할머니가 지금도 건강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딸이요. 딸이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박경사가 그걸 보면서 반응을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103세까지 저렇게 건강해 사시면서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이유를 딱 거기서 봤어요. 이 할머니는 이제 다리가 현찮잖아요. 그냥 기어 다니시고 하는데 웬만하면 딸의 신세를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썼던 요강을 들고 나가시다가 넘어져서 떨어뜨려가지고 엎드리는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따님한테 싫은 소리 듣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PD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딸하고 이렇게 그냥 아프다고 하면서 우리 딸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이게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하는 얘기를 제가 봐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감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딸은 얼마나 감동이 되면서 그런 자기가 어머니한테도 안 해도 그렇게 할 텐데, 야,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 얘기를 평소에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리더들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거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장수한 그룹을 만들려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파트너는 파트대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는 하이아이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다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